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2030에 대한 분노의 여론 식지 않고 점차 더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국에는 윤석열을 이제 경선 초반부터 지지하던 청년단체까지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일단 국힘 20대 당원과 지지자 모임이라고 하는 팀 공정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이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죠.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국민의힘 20대 당원 및 지지자 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시부터 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해온 20대 청년단체 회원들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수고스러움이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유의미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인데,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져갈 전리품만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아니지 않냐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패싱으로 일관하고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당무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으니까 아이 참 청년 세대에 대한 불통행위가 가히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려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고통과 사연을 절절하게 소리치고 싶어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청년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며 입으로는 공허하고도 실망스러운 말들만 배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바로 다음날 청년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년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가 지금 제시하고 싶은 미래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청년들에게 제시했던 공정이고 상식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우를 하는 옳은 방법이냐라고 팩트로 그냥 두드려 팼습니다. 자, 윤석열 곁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임을 느꼈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어제자로 선언을 한 것이죠. 미안하다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대통령 후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서야 정신들을 차린 거죠. 자, 이준석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은 2030에게 역공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관심 불통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2030에 상당한 이 분노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뭐 당무 거부에다가 자맹 정치를 하는 상황을, 이거 윤석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 상황 속에서도 2030 따위 뭐 별거겠어? 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2030 뭐가 그래서 뭐 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2030이 아무리 분노를 해도, 아무리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공정 취업 청탁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인 이 혼수성태, 김성태를 직능총괄본부장에다가 임명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내쫓은 게 아니라 김성태가 직접적으로 자진 사퇴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했죠. 그리고 사퇴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김성태가 그런 줄 몰랐다. 본인이 이 검찰의 항소심까지 관여를 해놓고서 나는 몰랐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해명을 내놓은 게 바로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030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청년 세대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것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던 겁니다. 적어도 선거 때만 되면요, 청년들을 들러리라도 세우려고 했던 국민의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수장이 된 이 국민의힘은 2030을 들러리로도 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애초에 2030이 국힘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2030의 국힘 대거 탈당의 흐름을 막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하태경을 통해서 잠시나마 좀 반짝 청년들에 의해서 긍정적 이미지로 견인되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이미지, 이거는 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이미 거의 밑바닥을 찍었다고 봐요, 지금. 자, 이런 상황, 특히 이준석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윤석열의 인식, 그 민낯들이 또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MBC 뉴스, 초장의 버릇 고쳐야 된다. 어리다고 대표 무시. 이거는 근데 윤석열의 생각은 요겁니다. 윤석열의 생각, 버릇 고쳐야 된다.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여론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이 문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와 당의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갈등하는 사태를 두고서 해법도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기사인데요. 친윤석열계 의원들 당대표가 가볍게 처신을 하고 있다. 원인 제공자인 이준석 대표가 조건 없이 당무에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의원, 윤석열의 측근 의원으로 보여지죠. 더 나아가서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장의 이준석, 이놈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버릇을 고쳐야 된답니다. 버르장머리도 없는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래 것으로 생각하는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MBC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인데요. 윤 후보 측 관계자, 이 대표 때문에 후보의 첫 충청 일정이 완전히 묻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신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전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2030이 이준석 측 공정에 이끌려서 국힘에 대거 입당을 했던 것인데 이들의 공정론 별거 아니다, 무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030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2030의 생각은 틀려 먹었으니까 어른인 나의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정신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지금 소름 바짝바짝 닭살이 돋아요. 소름이 돋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언입니까 이게. 그의 정치 철학을 한 번에 엿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그 여론들이 만들어지면 분노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노하는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정신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 할 겁니다. 그가 전두환을 옹호하는 그 발언을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청년 패싱만이 아니라 뭐 약자에 대한, 뭐 소외계층에 대한, 또는 국민에 대한 이 포괄적인 윤석열의 인식 수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자는 눈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앞서 본 기사의 내용들, 이게 윤석열의 본인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윤석열 즉 어떤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명쾌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보시죠. 자, 윤석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케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데, 저도 그렇고 이 대표도 그렇고 나이나 세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갓 임관한 수사관 검사들과 늘 어울렸다. 이 대표도 정치권에서 경륜 있는 연장자들을 많이 상대해 왔기 때문에 세대차나 나이로 인한 거리감은 전혀 없다. 나이 어린 이준석은 나를 떠받들어 모셔라 라고 하급자라고 평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발언을 했죠. 갓 임관한 검사도 아니라 앞서 갓 임관한 수사관이 먼저 나온 이유, 검찰식 위계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경륜 있는 연장자를 잘 모셨으니까 나도 잘 모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다른 누구의 입도 아니라 윤석열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앞서 보신 다른 관계자들의 발언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 발언의 수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자들이 결코 과장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그 발언을 그대로 옮겨다가 언론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 윤석열 그 자신의 그 서울대법대 동문 이은재 친구, 이 친구의 아내 이수정, 이 양반은 또 친구 백으로 영입을 시켜놨는데, 그런 이수정한테도 윤석열의 이준석에 대한 평가로 대체 뭔 말을 한 건지 이수정이 언론을 통해서 이준석을 또 개무시한 적도 있었죠. 이러고 저도 30대 아들이 있다, 이준석 설득할 거다. 자신의 합류를 반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화할 생각이 있고, 나도 30대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봤다. 자신의 아들의 성장 과정을 본 거지 이준석의 성장 과정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들을 봐서 아니까 이준석이 하는 짓이 뭔지 안다. 이준석의 방식은 치기 어린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깔보고 있는 발언을 했죠. 참고로 혹시나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준석에 대한 쉴드성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제가 그간 남겼던 이준석에 대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이준석을 쉴드 치려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에 대해서 깔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이 2030에 대한 인식 수준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인식 수준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의 그 면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윤석열에게 이쁨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이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윤석열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정착을 시키고 있죠. 검찰에서 만들었던 자신만의 그 왕국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뽑혔던 뭐 김병민, 정해찬 이들을 제외하고는 2030의 지지로 채워졌던, 그리고 2030의 지지로 어떤 결실을 맺었었던 국민의힘 토론 배틀, 그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서 발탁되었던 뭐 김현주, 임승호, 양준호, 그리고 뭐 신인규 이런 청년들 선대위에서 전부 배제가 됐던 점을 보게 되면 이건 청년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에서 국민 대변적 정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준석만이 아니라 2030 모두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결코 우리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식 공정 경쟁에 그 지지를 하던 2030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가 자신들이 지지했던 공정이고 정의고 경쟁이고 나발이고 다 전부 윤석열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니까 2030이 결국에는 극도로 윤석열을 혐오하면서 돌아서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죠. 물론 국힘이 원래 그런 정당이었다는 사실, 2030이 찾고자 하는 그 공정과 정의, 이것을 적폐 기득권 정당인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윤석열이라는 불공정과 불의의 끝판왕이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참 다행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쩐지 저는 참 국힘이 마음에도 없는 2030을 너무나 우려먹는다 싶기도 했는데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자, 앞으로도 2030의 이탈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도 청년을 대변해줄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 남아있는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청년들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정말 딱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명박근혜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게 뭐였습니까? 청년들의 샤이보수였죠. 샤이보수인 청년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윤석열에 의해서도 샤이보수는 더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반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을 끌어안는 방식, 이 방식은 다시금 2030의 물결이 민주당을 향하게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참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